네, 지난번에는 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관련해서 연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번에는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랄지 혹은 뭐 단점들이 있다면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, 이 차를 시승하는 그 일정과 그 인제 서킷의 그 트랙데이 일정이 겹치면서, 이 하이브리드를 인제 트랙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, 기상이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. 예, 눈이 와버리는 바람에 이 차를 가지고 인제 트랙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. 물론 뭐 이런 차를 가지고 뭐 그런 트랙에서 테스트를 굳이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제가 일전에 그 LF 소나타 가솔린 모델을 탔을 때 이 바디나 서스펜션의 느낌이 생각보다 정말 좋았기 때문에 한번 꼭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, 또 제가 예전에 YF 소나타로 또 실제로 영암 서킷에서 가서 또 주행도 해보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됐다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하네요. 트랙에 가보지 못했지만 대체적인 이 주행 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, 일단은 뭐 LF 소나타 그 가솔린 모델하고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당연한 거겠지만요. 그래도 한 가지 약간 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, 일반 그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은 차가 약간 묵직한 느낌. 좋게 말해서 승차감이 좀 묵직해졌다, 좀 나쁘게 말하면 차 거동이 약간 뒤뚱거리는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다라는 거. 그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, 물론 이 차가 무게가 약 한 100kg 이상 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의 이 플라시보 효과일지는 모르겠지만, 확실히 좀, 네, 확실히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은 더 묵직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, 물론 뭐 약간 좀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 가솔린 모델과 주행 감각에 있어서 뭐 차이가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가솔린 모델의 훌륭한 주행 감각은 여전히 이 하이브리드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뭐 주행 감각이 훌륭하다 뭐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,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보통 이만한 크기의 세단은 코너에 진입했을 때 라인을 수정하기 위해서 핸들을, 스티어링을 조금 더 꺾으면 그만큼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언더스테어가 좀 더 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, 이 LF 소나타는 코너에 진입했을 때 라인을 수정하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살짝만 더 꺾어 들어가도 상당히 반응도 빠르고,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방향으로 이 앞이 움직여 준다라는 거.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전 모델보다는 정말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LF 소나타의 주행 능력이나 어떤 퍼포먼스는 발전을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두세 단계는 뛰어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 차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모터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잖아요. 제가 글로써 잠깐 설명드렸듯이, 엔진과 이 미션 사이에 모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터만 구동이 되다가 엔진이 개입할 때, 혹은 엔진만 개입하다가 모터가 또 같이 개입할 때, 뭐 이런 어떤 과정들에서 약간은 울컥거림이 있거나 혹은 이질감이 좀 있거나, 아니면 악셀을 분명히 난 밟고 있는데 차가 살짝은 멍 때리고 이 구동이 전달되는 데까지 약간 딜레이가 있다거나, 이런 현상들이 뭐 없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 조금 더 발전된 기술로 좀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. 근데 뭐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뭐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, 그렇게 드러나게끔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,
그래도 조금 더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도 그런 어떤 좀 아쉬운 점들, 그런 딜레이나 어떤 이질감이나 울컥거림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 가솔린 모델보다 조금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주행감에 있어서, 물론 이런 승차감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, 이 엔진의 이 회전 느낌, 그 회전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모터기 때문에 회전 질감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, 어쨌든 이 차가 밀고 나갈 때 그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아무래도 모터가 같이 맞물려서 돌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가미가 돼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끔 전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, 확실히 가솔린 엔진보다 더 부드럽게 밀고 나가준다라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. 물론 이런 느낌이 스포츠 쿠페에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뭐 재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, 이 차는 세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가속감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예,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, 물론 이 차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솔린 모델과 별 차이 없는 그런 훌륭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긴 하지만,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바람을 가져본다면, 아직도 여전히 이 갑작스럽고 큰 충격에는 그렇게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.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쇼크라는, 그 쇼크라고 얘기하는 그 쇼크 서버의 그 세팅이, 물론 뭐 이 상태보다 더 좋은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뭐 단가도 올라가겠고 하겠지만, 지금 이런 훌륭한 바디와 서스펜션,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쇼크의 그 느낌만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고 고급스러워진다면, 정말 이 소나타 이상의 차를 탈 필요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까지 승차감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다음 세대에서는 이 쇼업 서버만 조금만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한번 바래 보고요. 뭐 사실 근데 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뭐 이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괜찮은 주행 감각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아니지만,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완벽한 이 완성도 높은 차량이 나오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제가 뭐 지금까지 이런 어떤 좀 아쉬운 점들도 말씀드렸고 좋은 점들도 말씀드렸지만, 개인적으로 좀 단점을 좀 찾아내기가 힘든 것이, 사실 그러니까 이 차를 타면서 이 세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목적성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, 뭐 연비도 괜찮고 공간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뭐 특히 또 뭐 이 엄청난 옵션들, 그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점을 굳이 찾아내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거. 개인적으로 앞모습만 빼고 사이드 뷰나 뭐 리어 뷰, 정말 말도 안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점들은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 때문에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,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디자인적인 단점 말고는 사실 뭐 기능적으로나 어떤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것들은 좀 찾아내기 좀 힘들었습니다, 사실. 그래도 조금은 거슬리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, 일단은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잡소리와 이 초기에 잡히지 않는 이 잡소리들은 여전하다라는 거. 글쎄요, 저는 뽑기를 조금 잘하는 타입이라, 제가 이전에 탔었던 YF 소나타도 뭐 이 썬루프 관련해서 딱 한 번만 사업소에 들어갔었고, 아이서치도 지금 3년 이상 타고 있지만 뭐 썬루프 때문에 사업소에 들어간 적은 없었고요. 그렇지만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이 현대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, 비단 이 썬루프뿐만 아니라
이 차가 지금 신차도 아니고 LF 소나타가 출시된 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4,000km 정도밖에 타지 않은 신차에서 썬루프와 또 각종 이 실내 잡소리들이 들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정말 뭐 급이 낮은 차가 됐든 높은 차가 됐든 간에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잡소리와 더불어서 약간 이렇게 뭐 대낮이나 조금 주변이 시끄러울 때 주행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데 밤이나 혹은 주변이 좀 조용한 상태, 그런 상태에서 주행할 때 느껴지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어디선가 모르게 이 약간 그 고주파음이 조금 귀에서 맴돈다라는 거,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좀 거슬렸고요. 제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뭐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밤에 조용하게 주행하다 보면 그 어디선가 모르게 들려오는 그 고주파음들, 예, 그 삐 하는 그 소리가 상당히 좀 제 귀를 조금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있고,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서행하거나 혹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이 따라라 떨리는 그 소리, 뭐 분명 이 소리는 어떤 장치가 동작하면서 내는 소리일 텐데 이런 소리도 조금 안 나올 수 있도록 나중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. 네,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점은 이 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타이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순정 타이어가 꼽혀 있지 않나 라고 느껴지는데,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이 이름의 순정 타이어거든요. 예, 한국 타이어에서 만들어진 타이어인데 뭐 이런 지금 마른 노면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승차감도 괜찮고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은 이번 주에 비나 눈이 이제 몇 차례 왔었기 때문에 제가 젖은 노면도 많이 주행을 해봤었거든요.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단 이 차량의 문제만 아니고요. 제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YF 소나타 뭐 혹은 제네시스 쿠페, i30 같은 현대차를 몇 대 소유해 본 결과 현대차가 가진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점이라고 보여집니다. 뭐냐하면 이 와이퍼의 동작이 좀 미세하지 못하고 좀 규칙적이지 못하다라는 거. 지금도 보시면 분명히 전면 유리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 있는 상태에서 시야가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이퍼가 동작을 하지 않다가 또 동작한다는 거. 또 어떨 때는 전면 유리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와이퍼가 또 동작한다라는 거.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좀 더 이 레인 센서의 어떤 감지 능력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. 이 차가 이제 3천만원, 뭐 3천만원 거의 중반까지 오는 그런 풀옵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 센서의 이런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,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게 분명히 뭐 차속에 의해서 반응한다라거나 이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, 어떨 때는 그냥 의미 없이 동작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동작해야 될 부분 그 상황에서도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거, 이런 것들 좀 개선이 좀 필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 마른 노면과 별 차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주행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, 길이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면을 움켜쥐는 능력이 상당히 좀 괜찮은 타이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래서 굳이 뭐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은 타이어를 뭐 바꿀 필요는 없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글쎄요, 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격점을 주고 싶은 그런 차량인데, 이 이제 문제는 LF 소나타 이 가솔린 모델과 이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소비자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가솔린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격 차이는
모든 옵션을 넣었을 때 기준으로 가솔린 모델이 약 한 3,400만 원 선이고,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좀 비싸더라고요. 3,800만 원까지 올라가던데, 약 가솔린 모델과 40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를 보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차를 구입하셔서 오래 사실 생각이시면, 네,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여러모로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렇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아직은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 배터리가 과연 얼마까지 버텨줄 것인가. 물론 작동은 되겠지만,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왜 핸드폰 처음 샀을 때보다 한 1, 2년 썼을 때가 완충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금방 소모가 되는 것처럼, 이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역시 저 계기만상으로는 완충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 못 쓰면 바로도 그 소모가 빨리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, 또 워낙에 또 많은 부품들, 또 발열이 또 심하고 또 고압을 견디는 그런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, 그런 부품들의 어떤 그 소모품 주기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언제쯤 찾아오는지, 이런 것들도 뭐 검증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지만, 지금 현재로서는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 여러모로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무래도 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라도 이 하이브리드가 좀 나은 것 같고요. 예,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만족하면서, 연비도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면서 탔기 때문에 좀 가솔린보다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LF 소나타의 시승기 긴 시간 들여서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